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처 매니아 3M입니다. 덩치 큰 러시아가 주변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엄청난 위력을 자랑하는 동부권 최강의 전차 부대임에도 지상전에는 현재 그리 유리한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전차 기동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방어 병력을 일소하고 진입하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죠. 민관인과 전투병, 거기다 의용경, 민병대까지 섞여있는 상황에서 폭발성 있는 무기를 함부로 사용하기는 어렵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주특기인 포격으로 위험 요소를 청소하고 전차를 앞선 기계의 보명으로 진입하는 전략은 비극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완편된 방어진지나 대전차포, 전차 등 대형 고정 목표물이 아닌 대전차 무기를 휴대하고 흩어진 보병 부대를 항공병력이 대응하기 쉽지 않죠. 특히 그 대전차 무기가 위력적이라면 더 문제죠. 미국의 제블린, 형궁처럼 높이 솟아올라서 전차의 상명을 타격해 박살내는 기가 막힌 기능을 보여주는 저세상 무기급 대전차 무기가 뉴스에 나오지만 뛰어난 무기에는 몇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가장 큰 단점은 바로 가격이죠. 한 발에 1억짜리 미사일을 보병에게 함부로 쥐어줄 수는 없습니다. 취급부터 사용까지 철저하게 통제하죠. 한국은 형궁을 대대급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보유대수도 가격이라는 중요한 제약 조건으로 많이 보유할 수 없어요. 정작 써야 할 곳이 매우 제한적으로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방어된 기관총 진지 하나가 중대 전체 진격률을 맡고 있을 때 이런적 대상으로 1억짜리 제블린이나 형궁을 한 방씩 쏴줄 수 있는 나라는 천조국 정도의 클래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용도, 즉 적 주력 전차에 대한 사격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면 사수가 사망하는 한이 있어도 명중시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두 번째, 비싼 가격에 준하도록 복잡한 기능이 있고 복잡한 기능만큼이나 운영이나 유지 보수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견고하게 만든 군용기기도 고장이 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정밀한 기기일수록 고장이 많은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첨단 무기의 가동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고장과 정비, 그리고 고장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유지 보수와 정비가 필요해서 임무에 투입하지 못하는 기체를 감안한 것이니까요. 당연히 볼트 액션식 소총이 자동 소총보다 신뢰성이 높고 자동 소총이 로켓 무기보다 신뢰성이 높은 건 자명한 이치니까요. 넉넉지 못한 숫자, 까다로운 유지보수,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엔로입니다. 엔로는 말 그대로 넥스트 라이트 엔티아머 웨폰의 차세대 경량형 대전차화기입니다. 하지만 원거리 수찬 정도로 쓰이는 기존의 M72 로우와는 완전히 다른 병기예요. 실제로 무유도 로켓이 아닌 대전차 미사일로 분류되고요. 유도 능력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다는 의미는 고속으로 이동하는 목표에 대해서는 레이저 유도를 통한 고가 미사일 대비 명중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유도 방식도 훨씬 더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쉽게 말해 저속으로 이동하는 비교적 큰 장갑 목표물을 대상으로 하는 미사일이에요. 원래 대전차 미사일의 대상이 장갑 차량이 공도에서 이동 중인 차류형 차량처럼 시속 7-80km 이동하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요. 거기다 사거리도 600m 정도라 산속이 빨라서 일단 발사가 되면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적 전차 부대가 기동하는 400에서 600m 내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야 하는 보병의 생존은 다른 문제로 하고요. 유도 방식도 특이한데 일반적인 고가의 대전차 미사일처럼 레이저 유도 방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소프트킬 방식의 능동 방어 시스템이 안 먹혀요. 일단 쏘면 비슷하게 날아가다가 목표에 근접하면 센서를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보정해서 명중합니다. 다른 대전차 미사일 대비해서 유도 방식은 간단하지만 명중률도 꽤 높은 수준이라고 해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전차 상부를 공격하는 방법이 직격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블린이나 형궁 같은 무기는 탑어택을 설정하면 100m 이상의 높이로 비행하다가 가장 얇은 전차의 상부를 직격해서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긴 하지만 미사일의 탄도를 지능적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구조가 복잡하고 유도 장치의 비용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전차는 전차 전면에 복합 장갑에 더해서 폭발형 반응 장갑까지 장착하고 있어서 운동 에너지탄이 아닌 성형 자격탄으로는 텐덤탄으로 격파를 보존하기가 어렵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체 포탑 상부를 타격하는 탑어택인데 이를 위해서는 복잡한 비행 경로를 가진 미사일이 필요하죠. 이런 기능과 함께 저가격으로 실현한 아이디어가 바로 엔로의 탑 어택 방식입니다.
제블린이나 형군과는 다르게 수평 비행으로 20m가량의 고도로 비행하면서 목표 상공에 도달하면 아래로 탄자를 쏘아 떨어뜨리는 방법을 사용해요. 탑어택 직격 방식의 텐덤 탄두까지 사용하는 형국까지보다는 못하지만 현역 전차를 모두 격파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사용돼서 러시아 전차 부대를 효과적으로 격파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제조사 스펙은 단순히 뻥 스펙이 아닌 걸로 보여요. 서방 측 무기로서 동북권, 특히 북한의 전차 또는 향후 한국군과 분쟁이 있는 경우 아군 또는 동맹군이 사용하면 좋겠지만 K2 전차도 문제는 이런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문제예요. 기술적으로 방어 시스템을 구현하면서 효과적인 전술을 통해서 한국군이 대전차 미사일의 변경에 대한 미래 전쟁에서 생존성 향상에 대한 방안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례로 중동에서 가장 뛰어났던 이스라엘 전차 부대도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4차 중동 전쟁에서 이집트군의 새거 미사일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